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 시간에 이어서 피지컬 AI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피지컬 AI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던 것이 9레이어 아키텍처 피지컬 AI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봐볼까요? AI 교육 이 영상이에요. 피지컬 AI 시대의 옴니버스 플러스 GPT 두 두네. 요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시간에 9레이어 아키텍처 요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근데 저번 시간에 이거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환경을 센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환경 정보를 센서로 인식해가지고 그것을 GPT AI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로 인지 구조로 처리를 한 다음에 정보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피지컬 AI 레이어 9레이어에 여기 L1부터 L9까지 환경 정보를 센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피지컬 AI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로봇이 한다. 되게 간단하죠. 어렵진 않죠.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레이어층에 대한 세분화를 9 개의 레이어층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센서, 그 다음에 피지컬 AI,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치.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지컬이란 단어에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피지컬은 알겠어. 신체 같은 느낌? 근육 같은 느낌? 그건 알겠어. 물리적인 느낌은 알겠어. 근데 그 물리적인 것에 AI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S에서 L6까지니 특히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네, 이렇게 물리적 AI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센서로 정보를 받는 거고 환경 정보를 그리고 그 환경 정보 그러니까 어, 실세계의 정보죠. 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센서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센서 정보를 AI에서 피지컬 AI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 하에서 로봇이 환경을 인식한 다음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쉽죠? 예, 어렵진 않죠.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너무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 언어적인 면이 있어서 답답하긴 할 건데, 환경 정보를 받아서, 인간의 환경 정보, 실생활 정보, 그 다음에 센서를 받아들여. 그 다음에 피지컬 AI 모델, 월드 모델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세계 모델이죠. 그 다음에 로봇이 거기서 움직여서 자동으로 수행한다.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하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피지컬 AI의 생태계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순환 구조가 있는데 AI 순환 구조. 이 세 가지 층이에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감각. 그러니까 이것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센서 있잖아요. 센서. 환경 정보에 대해서 센서로 환경 정보를 인식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감각에 해당되겠지. 그렇고 내가 감각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인지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AI 여기 써 있죠. 월드 모델이라고. 요 부분이 이제 드디어 여기죠. GPT AI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엔비디아 옴니버스일 수도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에는 네이버가 피지컬 AI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오랜 시간 연구해왔는데 네이버의 그 피지컬 AI의 인지 모델은 ARC라고 해가지고 이거 줄임말인데
이 아마 그 AI 로봇 컨트롤이라는 그 단어의 줄임말일 거예요. 그래서 아크 기반의 인지 모델 있는 거죠. 이게 월드 모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GPT라든지 생성형 AI에서 LLM이라고 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AI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도 보시게 되면 M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델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죠. 하여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여기가 AI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피부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머릿속으로 머리로 판단한 다음에 그쵸? 두뇌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몸으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지 뭐. 여기도 리얼타임 컨트롤 행동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행동은 누가 해? 로봇이 하는 거죠. 행동은 로봇이에요. 뾰로롱 하면서 로봇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것은 피지컬 AI 생태계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저번 시간에는 9개 층의 아키텍처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함께 했잖아요. 이거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세밀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약간 개념적인 것만 좀 잡았죠.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요새 여러분들하고 피지컬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제가 뭐 이것도 올려드렸지. 뭐도 올려드렸냐. 저는 이렇게 말이 많지. 경제시황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AI 다음은 피지컬 AI. 한국 피지컬 AI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한국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동맹 체결. 요런 영상들도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제반적인 상황이 앞으로 한국이 피지컬 AI로 우뚝 서겠다는 어떤 정책적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알아야지만 뭘 할 수가 있죠? 알아야지만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가 있긴 하겠지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돈가치 TV는 항상 그렇잖아요. 돈가치 TV는 투자해서 돈 벌려고 이런 이제 재반 지식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야. 예, 이거는 완전 기본의 기초. 예,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아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렇게 약간 여기 이 구조도로 피부, 눈, 감각기관이잖아. 그걸로 해서 정보를 받아서 머리, 여기서 물리적 인지 모델로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실생 리얼타임 컨트롤로 행동을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이제 환경, 센서, 피지컬 AI, 로봇 이렇게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런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엔비디아 한국에는 네이버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미국에는 엔비디아 근데 지금 아까 봤는데 한국은 이렇게 된 거지. 엔비디아하고 한국하고 또 피지컬 AI 동맹 체결 이것도 깐부 동맹 뭐 그런 이야기 기사도 나오고 깐부 맥주 회동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본인들의 제품 중에 하나가 플랫폼 중에 하나가 생태계 플랫폼 중에 하나가 옴니버스라는 거죠. 그치? 이 옴니버스라는 피지컬 AI 플랫폼 그냥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옴니버스에는 뭐 여러 가지 엔진 제품들이 코어 제품들이 있긴 하겠죠.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몇 가지 한 6가지 좀 정리했어요. 여기 각각 AI 순환 구조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정보를 받아서 또 이렇게 순환 루프가 있는 거죠. 이게 폐쇄적 순환 루프로 가는데 폐쇄적 순환 루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AI 순환 이런 이제 기본적인 단계별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라든지 그런 플랫폼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도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네이버에서는 어라이크, 에이라이크라도 되고 뭐 여하튼간에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라이크라는 네,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간의 감각기관을 현실 공간에 복제하는 거. 예, 그러니까 공간 이게 그렇잖아요. 피지컬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 공간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로봇이 인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 탈 없이 어,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공간의 감각기관 정보를 현실 공간에서 뭐 복제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 있고, 어라이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월드 모델, 이 월드 모델이라는 단어는 아마 그 엔비디아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월드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는 아크 기반의 인지 모델이라 할 수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겠죠. 판단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여기는 뭐 AR, 아크 기반 인지 모델이 있고, 여기는 또 엔비디아 쪽으로는 피직스도 있고, 옴니버스도 있고, 아이작 스팀도 있고,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는 아크, 요게 이제 아크. 요거는 아크 기반의 인지 모델이고, 여기는 아크라고 해서 움직이는 두뇌, 로봇 제어 및 신경망 OS. 그냥 로봇 OS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AI 순환 구조, 그렇잖아요. 감각,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피지컬 AI라면 로봇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인공지능 로봇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새 또 수술 로봇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마트 AI 공장, 펩, 그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고, 자동차 공장, 근데 AI가 스스로 막 이제 운영하는 거. 그치. 그런 것도 다 이제 피지컬 AI 해당되는 거니까. 실생활의 물리적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공부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운영되는 거.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흐름은 아시겠죠? 예,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정리된 자료를, 네, 저보다 더 잘 설명하는 우리 또 GPT가 소리 내어 읽기 모드로 진행할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오늘은 Physical AI의 생태계 플랫폼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사고하고 움직이는 이른바 피지컬 인공지능, 인간의 감각과 인지, 그리고 행동처럼 3단계 순환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거. 먼저 왼쪽의 AI 순환 구조를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감각, World Model, 인지, 그리고 Real Time Control, 행동. 행동. 이 3단계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AI가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스스로 진화해 가는 거죠. 디지털 트윈, 감각의 단계, 이 단계는 세상을 복제하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어라이크라는 시스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거. 어라이크는 공간의 감각기관으로서 현실 공간을 그대로 디지털 공간 안에 복제합니다. 이걸 통해 현실 공간, AI는 디지털 실제 공간. 세상의 구조와 변화를 감지하죠. 반면 엔비디아에서는 RTX와 레플리케이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RTX는 현실과 가상을 시각적으로 동기화해주는 렌더링 엔진, 그리고 레플리케이터는 현실의 센서 데이터를 합성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즉, 이 단계는 AI가 세상을 보는 과정, 감각의 출발점이에요. 월드 모델, 인지의 단계, 감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AI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영역입니다. 나벨에서는 RC 기반 인지 모델, 즉 로봇의 환경 학습과 공간 인지 지도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ARC 아크는 단순한 제어 시스템이 아니라 AI의 두뇌와 같은 인지 엔진이에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3가지 주요 기술이 여기에 대응됩니다. 먼저 피직스, 힘과 충돌을 계산하는 물리 엔진, 그리고 omniverse, 현실과 가상의 협업 시뮬레이션 공간, 마지막으로 아이작심, 로봇이 가상 공간 안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실험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 AI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Real-time control, 행동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실시간 제어, 즉 행동입니다. 네이버의 ARC는 여기서 다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움직이는 두뇌로 불리는 ARC는 로봇의 신경망 OS처럼 작동하면서 실시간으로 로봇의 몸을 제어하고 판단을 실행합니다. 이에 대응되는 엔비디아의 기술은 아이사크 랩입니다. 아이작 랩. 아이사크 랩은 물리 AI의 행동 실험과 제어 검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즉, 월드 모델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트윈에서 감각이 이루어지고 월드 모델에서 인지가 이루어지며 리얼타임 컨트롤에서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가 다시 감각으로 되돌아와 AI는 현실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Physical AI란 AI가 세상을 데이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느끼고 이해하며 움직이는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벨은 감각과 제어 중심의 통합형 네이버. 아키텍처, 엔비디아는 물리 시뮬레이션과 협업 중심의 확장형 아키텍처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앞으로 AI가 디지털에서 물리적 세계로 넘어가는 방향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의 뭐야? 네, 여기까지의 피지컬 AI 생태계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안녕.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